가죽 소파가 있는데 카우보이가 거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되게 오래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니치 향수 리뷰하는 채널 하이어 퍼퓸의 제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향수 리뷰는 바이레도의 셀리에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센트 스플릿에서 구입한 이 소분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향수도 바이레도 나이트 베일즈 컬렉션에 있는 4개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대가 아주 비싸고요. 우리나라에서 매장에서 한 4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향수명은 향수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향수명을 찾아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셀리에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마구 상인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마구가 무엇이냐? 말을 타거나 부리는 데 쓰는 기구죠. 향을 딱 맡아보면 아, 이래서 이 향수명을 이렇게 담았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마구를 판매하는 상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막 예쁘장하고 곱다기보다 약간은 터프하고 약간은 거친 매력을 가진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향수 역시 그렇습니다. 바이레도 공식 홈페이지의 향수 설명을 번역해 보면 이런 설명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승마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안장은 말과 기술을 하나로 모은 역할을 합니다. 독특하고 침울하고 연기가 자욱한 셀리에는 진정으로 억제되지 않은 가죽의 농도입니다. 첫 번째 순간부터 후각적 놀라움이 폭발합니다. 셀리에는 귀중한 담뱃잎, 골동품 책, 오래된 가죽 클럽 의자가 있는 빈티지 흡연실로 우리를 순간 이동시킵니다. 대략 뭔지 느낌 오시죠? 이 향수 처음에 딱 뿌리면 이거 르라보의 상탈 33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프레그런티카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노트 구성으로 보면 이 바이레도의 셀리에와 르라보의 상탈 33에서 겹치는 그 향조는 가죽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노트들이 조화되면서 이 두 가지 향수가 비슷한 향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하자면 이 셀리에가 조금 더 톤이 무겁고 그 토바코 향이 조금 더 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상탈 33에서 그 오이향을 느끼는 코를 가졌는데 그래서인지 이 셀리에에서도 오이향 같은 느낌이 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트레일의 변화가 아주 막 뚜렷한 향수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뿌린 향과 나중에 맡은 향의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캐시미런의 엠버스러운 우디향에 블랙티의 홍차 같은 향이 살짝 섞이고 거기에 우리가 가죽 구두 처음 샀을 때 그 박스를 딱 열었을 때 가죽 냄새 나는 그 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연초 담배에 불 붙이기 전에 그 코를 대고 맡으면 나는 그 담뱃잎 향기 있잖아요. 그 향이 함께 섞여서 납니다. 네, 그러니까 가죽 향과 담뱃잎 향이 이 향수의 메인 캐릭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새로 산 가죽 구두가 있어요. 그 구두 안에 그 연초의 마른 담뱃잎을 다 까서 막 넣는 거예요. 거기에 코를 대고 맡으면 가죽향과 담뱃잎 향이 섞여서 나겠죠? 네, 이 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베이스 노트의 자작나무 향과 오크모스 향은 그 자작나무 향은 그 나무를 태우는 듯한 스모키한 우디향이 특징인데 이 향이라기보다 조금 가벼운 우디향으로 느껴집니다. 오크모스는 그 서늘한 이끼 낀 숲 같은 향인데 이 향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이 셀리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향은 좋은데 조금 비싸다? 이걸 사느니 르라보이 상탈 33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향은 두 향수가 거의 비슷한데 셀리에는 상탈 33보다 50ml 기준으로 한 15만원 정도 더 비싸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저는 가죽향을 좋아하는데요. 톰 포드의 페뷸러스나 투스칸 레더 이런 가죽향 좋아하고 바이레도의 블랙 샤프란에 있는 가죽향도 좋아합니다. 근데 셀리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향수들의 가죽향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좀 전에 예로 든 향수들의 가죽향이 좀 무게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셀리에의 가죽향은 조금 가볍달까요? 무거운 가죽향을 좋아하는 제 취향으로서는 이 셀리에의 가죽향은 취향 저격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향수를 맡으면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오래된 나무로 만든 가구가 있는 어떤 방에 가죽 소파가 있는데 카우보이가 거기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되게 오래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 셀리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농도가 엑스트레드 퍼퓸이라서 그런지 지속력과 발향 또한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나이트 베일즈 시리즈 향수인 이 바이레도의 토바코 만다린도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향수 중에서 그 진하고 깊이 있는 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런 향들의 캐릭터가 개성 있어가지고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 토바코 만다린은 이런 저의 취향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조금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엑스트레드 퍼퓸 부향률인 걸 감안을 해도 앞서 리뷰했던 뭐 랜드누이, 카사블랑카 릴리, 셀리에보다도 훨씬 더 진한 느낌이에요. 이걸 언제 뿌릴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생각을 딱 해보니까 뭐 한 집에 혼자 있을 때 정도? 오피스나 뭐 학교에 갈 때 그런 데일리 향수로는 전혀 안 어울리는 향이고, 모임이나 뭐 파티에서 쓰기에도 조금 과해요. 이 토바코 만다린 노트 구성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딱 뿌리면 커민과 귤의 향이 함께 나는데요. 이 커민의 향이 귤의 향을 꽉 누르고 압도를 해버립니다. 제 코는 커민의 향을 그 암내처럼 느낄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코는 이걸 딱 맞자마자 이건 자네 취향이 아니구만 라고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커민이 뭐냐면 향신료인데 그 맵고 신 느낌이 나고 좀 애니멀릭한 느낌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토바코 향이 막 뿜뿜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토바코 향은 담배 연기의 향이 아니고 그 마른 담배 잎의 향이에요. 여기에 또 올리바넘, 샌달우드, 가죽, 아가우드의 향이 합세하는데요. 향들이 다 농축된 느낌이라서 정말 진한 우디 향과 가죽 향을 더해줍니다. 참고로 미들노트에 있는 라다넘도 엠버리하고 레더리한 향인데요. 네, 뭐 이 향수의 노트 구성이 안 그래도 엠버리하고 레더리한데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해버린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토바코 만다린을 밸런스가 좋은 향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료들이 각각 뭐 강, 중, 약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하면서 서로 조화를 해야 되는데, 이 향수는 향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기보다는 각각 강강강강강 하면서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는 느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바코 만다린은 지속력 하나는 뭐 거의 영원하다고 될 정도로 깁니다. 시향제 뿌리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둬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잔향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잔향은 토바코 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여기에 건포도 같은 건과일이 있잖아요. 그 향들이 조금 섞여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색이 자주색, 보라색 이거랑 가까워가지고 흰옷이나 밝은 옷에 뿌리는 거는 절대 안 되는 향수입니다. 이거 시향지에 뿌리면은 시향지가 막 붉게 물드는 정도예요. 제 취향과 감상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취향과 감상이 있잖아요. 노트 구성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아나요?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한 내가 꿈에 바라던 그런 향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번 영상으로 바이레도의 나이트 베일즈 컬렉션 향수 4종을 모두 리뷰해 보게 됐습니다. 4개의 제품을 한 번에 모아서 총평을 해보자면, 개성 강한 향수를 찾는다면 괜찮다. 하지만 비싸고 데일리로 쓰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네, 이번 리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향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